사고의 자유. 오늘의 이야기. 인간관계의 핵심 조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변한다. 사랑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다. 노력하면 관계도 인생도 바뀐다. 그러나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목격합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람은 자신이 가진 조건값의 범위 안에서만 변합니다. 우리는 왜 늘 비슷한 사람에게 끌리고, 왜 비슷한 갈등을 반복하며, 왜 어떤 관계는 시작부터 버겁고 어떤 관계는 이유 없이 편안한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왜 인간관계의 핵심 조건값이며 왜 이 문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관계는 결국 파국으로 향하는지, 그리고 왜 우리는 타인을 바꾸려 하기보다 나 자신의 조건값을 끌어올려야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인간은 입력값과 패턴값의 산물입니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인간의 행동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은 입력값과 패턴값의 함수에 가깝습니다. 입력값이란 무엇일까요? 입력값이란 한 사람이 태어나며 혹은 성장 과정에서 이미 주어진 값들입니다. 유전적 기질, 어린 시절의 환경, 부모의 양육 방식, 경제적 기반, 반복적으로 노출된 감정 경험. 이 입력값은 컴퓨터의 초기 설정값과 같습니다. 운영체제가 다르면 같은 프로그램을 돌려도 결과는 다르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패턴값이란 무엇일까요? 패턴값은 입력값 위에 더 씌워진 습관화된 반응 방식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회피하는가, 공격하는가, 관계에서 불안을 느끼면 집착하는가, 도망치는가, 실패 앞에서 도전하는가, 포기하는가. 이 패턴은 반복될수록 굳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선택이 아니라 자동 반응이 됩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결론이 하나 나옵니다. 사람은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패턴에 따라 상황을 해석하고 행동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사람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많은 관계가 깨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상대가 바뀔 것이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연인이 바뀌길 바랍니다. 친구가 달라지길 바랍니다. 가족이 이해해주길 바랍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합니다. 사람은 위기 상황에서조차 자신의 패턴 값으로 되돌아갑니다. 왜냐하면 패턴이란 그 사람이 살아남기 위해 만든 최적의 생존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버린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인을 바꾸려는 시도는 대부분 실패로 끝나거나 성공하더라도 엄청난 에너지 소모를 동반합니다.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조건값.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조건값입니다. 이 문장은 흔히 오해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를 인내, 희생, 혹은 참고 버티는 태도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장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가장 냉정한 철학적 기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은 사랑의 미사여구도 아니고 도덕적 우월성의 선언도 아닙니다. 이 문장은 오히려 관계 앞에서 스스로에게 던지는 가장 솔직한 질문에 가깝습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렇다. 그 사실을 알고도 나는 이 관계를 계속 감당할 수 있는가? 여기에는 희망도, 기대도, 환상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직 현실 인식만이 남습니다. 사람은 대부분 관계 초기의 상대의 단점을 예외 상황으로 해석합니다. 지금만 그렇겠지. 환경이 바뀌면 달라질 거야. 나를 만나면 조금은 나아지겠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예외가 아니라 그 사람의 기본값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지점에서 관계는 갈림길에 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함께 간다.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떠난다.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지 못할 때 관계는 유지되는 듯 보이지만 사실상 서서히 부식되기 시작합니다. 불만은 쌓이고 기대는 원망으로 변하며 마침내 상대를 바꾸지 못한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상대의 단점 때문에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너무 이기적이어서, 너무 무책임해서, 너무 무심해서. 그러나 그 말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나는 그 단점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다. 즉, 떠남의 이유는 상대의 결함이 아니라 나의 조건값 한계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감당 가능한 단점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됩니다. 같은 행동, 같은 성격, 같은 문제라도 누구와 만나느냐에 따라 관계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문장은 상대를 평가하는 문장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정확히 측정하는 문장입니다. 네 번째, 감당 불가능한 뛰어남은 축복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주변에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좋은 것 아닌가.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뛰어남은 축복이 아니라 압박입니다. 지나치게 잘난 연인은 열등감을 만듭니다. 너무 높은 기준의 친구는 자존감을 갉아먹습니다. 감당 불가능한 세계는 나를 성장시키지 않고 도망치게 합니다. 그래서 각기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능력이 아니라 조건값의 차이 때문에 말입니다. 다섯 번째, 관계의 조건값이란 무엇입니까? 조건값이란 한 사람의 인생이 지금 이 시점에서 얼마나 복잡한 관계를 감당할 수 있는가를 수치가 아닌 체감으로 나타낸 값입니다. 이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소모의 문제입니다.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버틸 수 있느냐에 가깝습니다. 조건값은 먼저 감정 노동의 한계로 드러납니다. 누군가의 기분을 읽고 말의 뉘앙스를 해석하고 오해를 풀기 위해 설명하고 상처받지 않도록 단어를 고르는 일. 이 반복되는 과정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에너지 소비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에 10번도 감당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번이면 하루가 무너집니다. 이 차이는 성격의 좋고 나쁨이 아니라 현재 그 사람이 가진 감정적 체력의 차이입니다. 조건값은 또한 관계에서 허용 가능한 스트레스의 범위이기도 합니다. 갈등이 발생했을 때 침묵을 견딜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불확실한 관계를 유지하며 기다릴 수 있는 여유는 어느 정도인가? 상대의 말 한마디가 며칠 동안 마음에 남아 흔들리는가? 아니면 흘려보낼 수 있는가? 이 역시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삶이 허락하는 긴장의 수위입니다. 여섯 번째, 그래서 관계는 수준의 문제입니다. 잔인하지만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이 감당 가능한 수준의 사람만 곁에 둡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준은 도덕, 지성, 인격의 서열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삶을 감당하는 방식의 높낮이, 그리고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현실적 여력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속도와 밀도, 기대치가 내 조건값을 넘어서는 순간 그 관계는 축복이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깊은 대화를 요구하는 사람 앞에서 이미 하루의 에너지를 소진한 사람은 침묵을 선택하게 되고, 성장과 변화를 이야기하는 사람 앞에서 지금을 겨우 유지하는 사람은 위축됩니다. 이는 질투도 악의도 아닙니다. 단지 현재의 삶이 허락하지 않는 거리일 뿐입니다. 관계의 수준은 공명 가능한 리듬에서 결정됩니다. 연락의 빈도, 감정의 깊이, 갈등을 처리하는 방식, 미래를 이야기하는 타이밍, 이 리듬이 맞지 않으면 관계는 끊임없이 어긋납니다. 한쪽은 늘 더 주고 있다고 느끼고 다른 한쪽은 늘 더 요구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이때 발생하는 피로는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수준이 맞지 않아서 생기는 마찰입니다. 일곱 번째, 타인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나를 끌어올려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선택지는 하나뿐입니다. 타인을 바꾸려 애쓰며 소모되느냐, 나의 조건값을 끌어올리느냐. 세상은 후자를 선택한 사람에게만 다음 단계의 관계를 허락합니다. 조건값을 높인다는 것은 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감정 조절 능력, 자기 인식의 깊이, 책임감, 고독을 견디는 힘, 스스로를 존중하는 태도, 이 모든 것이 조건값입니다. 여덟 번째, 불편한 진실 하나. 세상은 이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위로가 되지 않고 희망을 부풀리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외면해도 변하지 않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친구와 연인, 동료는 결코 내 조건값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들조차 실제로는 지금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이 말은 냉정하게 들리지만 사실은 현실을 정확히 설명합니다. 우리는 흔히 묻습니다. 왜 내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만 있을까? 왜 나는 늘 비슷한 관계를 반복할까? 그러나 이 질문의 초점은 종종 바깥을 향해 있습니다. 상대의 수준, 세상의 구조, 운의 문제로 돌립니다. 하지만 이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질문은 안쪽으로 이동합니다. 지금의 나는 어떤 사람을 감당할 수 있는 상태인가? 우리는 모두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문장 위에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가는 관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는 선택,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단련하는 삶. 성숙한 인간은 타인의 입력값과 패턴값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있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나 자신의 조건값을 어디까지 끌어올릴 것인가. 관계는 기적이 아니라 조건값의 합의입니다. 이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비로소 삶은 조금 더 명확해지고 조금 덜 상처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장을 선택하는 책임은 언제나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